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팝업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팝업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SS토어에서 FreeGUI를 친 다음에 얘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우리가 만들 팝업은 뭐냐면 팝업인데 그 안에 텍스트가 커지면, 그러니까 텍스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팝업 자체도 커지는 거죠. 그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팝업도 작아지고, 대신 민맥스 사이즈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투 버튼으로 할 거예요. 확인, 취소가 있을 건데 걔네도 자신의 레이아웃을 잘 찾아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선은 임포트를 받았으면 판타지 우드 어쩌고저쩌가 있죠. 자, 얘를 펼쳐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비지를 얘로 쓰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라인 슬라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9조각을 내고 이 9조각 중에서 이 이미지가 스트레치가 될 때 사이즈가 줄어들고 커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할 건지, 어느 부분은 사이즈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건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가운데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보존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어플라이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꺼주도록 합시다. 자, 하이어라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방금 설정했던 그 스프라이트를 여기다가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시다. 그리고 자동으로 슬라이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름을 BG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Alt, Shift를 눌러주고 가운데를 눌러줍시다. 그럼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텍스트를 하나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얘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폰트는 저는 볼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한 25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사이즈에 이 늘어나는 이 폰트에 맞게 여기 있는 BG도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BG의 최소 크기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레이아웃 엘레멘트라는 컴포넌트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렉트 트랜스폼의 width and height를 이것보다는 작아지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설정을. 자, 그럼 min width height라고 있죠. 얘네들을 토글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 200에 100으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컨텐트 사이즈 피터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prefer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냐면 이 하위에 있는 이 사이즈, 이 텍스트 예를 들면은 이 사이즈를 이 부모가 받습니다. prefer 사이즈로. 자, 그리고 그 prefer 사이즈를 여기에다가 자신의 width, height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min, width, height보다는 작아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200, 100이 지금 설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왜 커지지가 않느냐? 차일드로부터 prefer 사이즈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vertical, 그러니까 세로로 레이아웃을 해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준 다음에 저는 얘네들을 expand를 하지 않을 거예요. 즉 크기를 강제로 늘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글을 풀어주고 얘는 컨트롤을 하겠다. 자식의 렉트 트랜스폼의 width, height를 컨트롤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체크하는 순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부모의 vertical layout 그룹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문자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봅시다. 늘리면은 부모의 비지도 계속 늘어나고, 줄이면 부모의 비지도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민 사이즈보다는 줄어들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최소 사이즈는 설정이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텍스트가 지금 제가 원하지 않는 영역까지 지금 침범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여기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패들링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 30 정도를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가 이 왼쪽으로부터 30 정도 밀린 상태에서 렌더링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30 정도 밀린 상태에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0씩 주면 되겠죠. 폰트를 좀 더 키워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맥스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버스 하위에다가 오브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맥스 렉트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위스 하이트는 맥시멈 값으로 쓸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500에 600으로 맥시멈을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벌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 둘 다 설정한 다음에, 둘 다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위로부터 프리퍼 사이즈를 받아서 여기 있는 그 프리퍼 사이즈가 레이아웃 그룹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프리퍼 사이즈가 여기로 날아오고, 그리고 얘의 프리퍼 사이즈는 또 그걸 받아서 또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프리퍼 사이즈를 또 얘가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디버그를 보게 되면 가장 밑에 현재 텍스트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크기가 1180에 159다. 이거를 여기는 레이아웃 그룹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토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최상위에 있는 이 렉트 트랜스폼이 받은 다음에 레이아웃 그룹이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거보다는 커지지 말라라고 설정을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익스펜드 안 할 거죠.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레이아웃 그룹 컨트롤 할 거죠.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지에 있는 거, 이 부분. 자, 얘는 독자적으로 프리퍼 사이즈를 여기다 넣어주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줄였을 때는 민 사이즈, 즉 이 비지에 달려있는 레이아웃 엘리멘트에 있는 이 민 사이즈에 의해서 설정이 되고요. 이거를 계속 넣어줬을 때 중간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 시점, 이때의 크기가 바로 500에 600인데 어디서 오느냐? 부모의 렉트 트랜스폼의 위드 하이트에서 온다는 거죠. 이거를 강제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벌티컬 레이아웃 그룹이 여기로.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핵심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타이틀 바를 넣어줄게요. 자, 비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타이틀 바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타이틀 바로 쓸 만한 이미지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부모에 있는 벌티컬 레이아웃 그룹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이아웃 그룹에다가 레이아웃 엘리멘트에다가 이그노어를 체크를 해주고 여기는 아이콘 클릭 후 Alt Shift로 위에다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텍스트를 민 사이즈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약간 민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죠? 설정을 좀 해줍시다. 민 사이즈를 한 300에 200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타이틀 바를 좀 줄여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앵커는 이게 아니라 이거로 함으로써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만들었죠. 위치는 그대로 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타이틀 바에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스토어로 해줄게요. 색상은 아무렇게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 바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문제가 없는데 또 패들링을 설정을 해줘야 될 수가 있겠죠. 이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게 내려가면은 패들링을 좀 더 크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탑에다가.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투 버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을 해놓고 호라이즌털 레이아웃 그룹을 생성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dd 컴포넌트로 레이아웃 엘리멘트를 해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그노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준 다음에 밑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얘도 이 부분은 익스펜드를 안 할 거고 차일드에 있는 사이즈는 조정해주지 맙시다. 알아서 설정을 하게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투 버튼은 여기 있는 BG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커지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그냥 단순히 이거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left는 0으로, right도 0으로 해줘가지고 크기를 크게 여기다가 쫙 달라붙도록 만들어 줍시다. 자, 그래서 버튼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잡힌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의 사이즈는 독자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스페이싱을 한 50 정도로 띄워줄게요. 크기를 좀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투 버튼 루트에 오브젝트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yes, no 정도로 하고요. 색상은 마음대로 설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역시 볼드로 해주고. 자, 근데 지금 텍스트가 침범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패들링을 버튼 부분만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 부분까지는 됐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합시다. 취소 버튼입니다. 취소 버튼이 아니지, 끄는 버튼이 필요가 없겠구나. 투 버튼이 이미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최소 크기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텍스트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팝업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딩하면서.